우리는 사람이 친해지면 막대는 경향이 있죠. 오늘은 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말하는 즐거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상담을 하러 자주 오신 분이죠. 약간 좀 지겹다는 평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진짜요? 아니, 농담입니다. 자, 한번 들려주시죠. 본인 소개. 네. 우선 저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40번째 도적 호아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죠. 오늘 옷을 이렇게 입어봐서 한번 잡아봤어요. 네. 오늘 유머를 기본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결과물이 이렇다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상담을 한번 진행해보죠. 네, 오늘 저의 고민은 저에게 가까운 소중한 사람일수록 좀 더 편하고 막대하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하고 싶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서 고민인 사람도 있긴 있어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자면 사람들이 친해질수록 나를 알게 되잖아요. 네. 좀 반대 얘기부터 하자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된다라는 게 실은 사람들은 불편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나를 드러내는 것이 괴로워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친해지는 게 불편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거를 뭐 누구는 고슴도치 같은 마음, 고슴도치 심리다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의 영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화스님한테 왔다면서 어깨동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하게 느낄지도 모르죠. 불편하게 느낄지도 몰라. 네. 이거는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건 나의 태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편안함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 반대로 나의 태도가 모든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진 않는다라는 건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얘기하나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들면서 좀 더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하고 분위기를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을 만날 때는 좀 남자들끼리니까 욕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좀 깎아내리는 장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그냥 뭐라고 물어보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막 나와버리는 생각도 없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게 좀 싫어서. 이게 참 오늘 상담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마 상담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는 있지. 네. 일단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랑 가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여자친구나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아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알게 모르게 좀 편하게 돼야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이 오래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사귀고 한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좀 그런 이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으면 좀 그런 경향이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또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연인 사이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면 연인 사이에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플러스로 길거리에 있는 이성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이제 상대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자신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은 어쨌건 타인이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친구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여서 먼저 그냥 빨리 치고 넘어가려고. 여자친구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니 실은 내가 이 사람이 떠났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다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혹시 이런 비슷한 상담이 있으면 더 깊이 있게 진행해 보기로 하고요. 네. 질문하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친구, 하나는 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나도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협상 강의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최면을 걸어라. 자기 최면을 걸으라고 하는 그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협상을 하는 듯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술자리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한다. 이런 톤으로 이런 걸 무언가를 조언을 주려고 애쓰진 않아요. 난 술자리에서는 오히려 듣거나 아니면 술이나 따라달라 이 정도 얘기나 하지. 아니면 그냥 농담을 좀 더 하죠. 근데 나는 지금 최면에 걸려있어. 내가 최면을 걸고 들어왔거든. 나는 상담을 통해서 호아스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거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최면이 걸려있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족이랑 얘기를 할 때, 내가 가족한테 무언가 협상을 해야 되거나 무언가 조언을 해야 되거나 그렇게 할 때는 나는 그래야 된다는 최면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과장해서 생각해서 혼자 시계 추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서 뭘 할지를 생각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족한테도 이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면 나의 가족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대해도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내가 평소처럼 들어가면 그렇게 돼. 왜냐면 20년 넘게 아내하고 살았단 말이야. 가족하고 무슨 협상이야. 가족한테는 명령 혹은 부탁이지. 네. 안 해보던 걸 하니까 갑자기 새로운 뭐랄까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 맞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쨌건 가족하고도 둘 다 성인이에요. 성인이고 성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서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가족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더 뭔가 감정적으로 대하고. 네. 왜냐면 그동안에 해왔던 룰이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 순간 최소한 지금부터는 협상의 룰이 적용돼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더 차분하게 가족을 대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자기 최면을 걸고 들어가라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그런 상황에 냈을 때 가족한테는 자기 최면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가족한테 내가 좀 더 덜 감정적으로. 왜냐면 뻔하잖아요. 솔직히 많이 해봤잖아. 엄마한테 많이 혼나봤잖아. 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는 그걸 왜곡하시고 혹해하시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서운해하시고. 네, 맞아요. 근데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이거 고객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부속품을 더 제안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그러지. 그거 더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 이 얘기를 가족이 했다고 생각해봐. 뭐 개소리야. 내가 넘겨서 그러지. 아마 버럭 화를 내고 막 화를. 근데 만약 고객이면 안 그래. 그렇지 않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순수하게 필요 없으면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네. 그게 내가 고객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야. 나는 고객이라는 최면에 걸려있기 때문이야. 제가 자꾸 최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왜곡해서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거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야. 마음가짐으로. 마음가짐의 차이인 실은. 왜냐면 내가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족한테 안 되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규정된 룰이 있는 거지. 그 룰은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야, 실은. 이 감정적으로라는 거는 화를 내고 이런 것도 감정적이고 따뜻한 마음도 감정이야. 네. 그러니까 좋을 땐 참 좋아. 그 룰이 적용되면. 그리고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집안마다 다른 룰이겠지만 그런 룰들인데 내가 그 룰에 의존해서 대했을 때는 뭔가 잃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룰을 다시 정립하고 들어가야 돼. 가족이랑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힘들지. 내가 이렇게 처음에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화를 내. 네. 뭐 부록을 뭘 갖고 왔어? 이런 거 돈 썼어? 그러면 내가 뭘만 썼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룰은 가족의 룰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가족의 룰 때문에 싸움이 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게 된다면 그 룰부터 바꿔야 돼. 그런 내가 자기 체면이라고 표현했던 건 실은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부모님과 이걸 협상한다. 아니면 나는 부모님에게 이걸 제안한다. 나는 뭐 형제에게 이것을 제안한다. 나는 형제를 위해서 이거를 세워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이래도 안 돼. 그러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이런 말이 나와도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리고 이래도 안 돼. 그럼 내가 뭔가 울컥했을 때 입을 닫아야 돼. 울컥했을 때 입을 닫고 5을 세요. 네. 원래 이건 15초를 세라 그래. 이거 심리학 이론에서는 15초 이론이 있어서 네. 15초가 뭐냐면 화가 가라앉는 시간이야. 오. 화가 가라앉는 시간이 보통 이제 15초라고 그래요. 네. 근데 15초가 지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화를 내요. 그건 화가 났던 화를 기억해서 되새기기 때문이야. 네. 그래서 15초가 지나고 나서도 나는 화는 자기가 만드는 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 꼭 맞는 이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나도 15초 이상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보통 15를 세라고 하는데 15까지 어떻게 해서 15 세고 있으면 깜짝이야. 개기냐 그래서 뭐 이 새끼 입을 닫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엄마가 말하는데 그래서 잠시만요. 그리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5초는 괜찮거든. 5초가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라앉히는 거야. 다시 되새기는 거지. 근데 여기 이건 가족까지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 네. 근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욕하고 가볍게 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연 안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야 돼. 왜냐면 내가 갑자기 그걸 안 하고 이 사람들을 다른 어떠한 목적 의식 없이 문제가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조금 다시 처음처럼 매너 있게 대한다. 물론 매너 없게 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원상태의 모습으로 대한다 했을 때
이 친구들은 불편함을 느낄지도 몰라. 이게 뭐냐면 그 조직 안에서의 룰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가족 간에서 룰을 깨라는 말은 그 룰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가 그 룰을 믿고 있다가 발생하는 그런 파괴적인 서로가 감정을 파괴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내가 그 새로운 룰을 적용해서 마음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고, 친구들 간에 가지고 있는 룰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룰을 지키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상대를 비하하는 그런 개그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조심하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상대를 비하하는 개그가 성공한 적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성공의 기억이 본인의 마음속에서 야, 또 성공해야지 하면서 그걸 자꾸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처음부터 몸에 좋은 거를 먹어서 그게 익숙하면 계속해서 몸에 좋은 걸 먹어요. 근데 한번 내가 불량식품을 먹어서 맛있다고 인식이 되면 얘는 계속 그걸 먹으라고 시킨다고 내가. 내가 뭔가 개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즐거움을 준 거는 일종의 건강한 거거든요. 내가 건강이 올라간 거야. 근데 남을 비하해서 웃긴 거는 실은 불량식품 같은 거거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개그를 쳐서 이 사람들 웃겨도 이 사람들은 결국 그게 비수가 돼서 돌아올 거라고. 내 건강이 약해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그걸 또 먹으라고 시키지. 맛있었으니까. 그러려면 그 상대를 비하지 않는 개그를 성공시키는 경험을 가져가야 돼. 이제. 그게 오늘 했던 훈련 중에 하나지. 네, 맞아요. 이게 상당히 참 우리의 뇌가 단순해서 성공한 기억을 다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스트레스랑도 연관이 되는데 항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뚱뚱했던 사람이 살을 빼면 요요가 와. 우리가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건 스트레스거든. 매일 날을 새던 사람이 갑자기 낮에 잔다? 우린 되게 편할 것 같지만 낮에 계속 잔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스트레스야. 그게 그 사람한테는 스트레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원래 하던 걸 지키고 싶어해. 근데 원래 내가 남을 비하해서 나의 뭐랄까 자존감을 높이고 그렇게 즐거움을 얻었다? 그걸 바꾼다? 그건 스트레스거든. 힘든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담배를 끊는 거랑 똑같은 거야. 처음에 담배 끊으려고 하면 힘들어. 남들이 웃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인 거지. 그러려면 일단은 지금 오늘 우리가 워크숍에서 했던 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개그,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비트는 개그. 내가 이제 다시 유머 강좌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거랑 연관지어서 한번 보세요. 그런 거를 시도를 해봐서 그 성공의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공의 경험을 대치시켜 나가야 돼. 오늘 제가 이제 세 그룹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자친구일 때는 있을 때 잘해라예요. 별로 없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해라고. 맞아요. 가족은 새로운 룰을 가지고 들어가라. 자기 최면을 건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룰을 생각해서 들어가라. 그리고 친구들은 그게 그 룰이다. 다만 상대를 비하하는 것만 비하지 않는 개그로 대치시켜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제가 구분을 지어서 좀 조언을 드렸어요. 네. 너무 깔끔하게 정리 잘해주셔서. 그러니까 나 지금 내가 생각하면 오늘 잘한 것 같아. 즉흥적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기준을 우선 잡고 그렇게 행동이랑 말을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아니면 3달 정도를 그런 기준으로 행동했을 때 상대방도 그거를 이제 몸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제 그걸 알고 간다면 좀 더 노력을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뭐 대략적으로 뭐 연구되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연구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자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네. 1년 안에 돼요. 6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태도로 가족을 대해서 가족이 나의 태도를 인정하기까지가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바로 되는 집안도 있겠죠. 바로 되는 집안도 있는데 어느 순간은 제가 변했네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래 가족의 룰로 대화가 돼요. 네네. 계속해서 원래 예를 들어서 싸움이 룰이라면 싸움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 하지만 거기서 나는 버텨야지. 내 룰로. 그래서 내 룰을 인정하게 되기까지가 이게 대화의 룰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기까지가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가족들이 변하진 않아. 네. 한 3일일 줄 알았어요? 한 2주? 네. 그렇게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저의 마음을 알아주면 또 가족이니까 빨리 알아주지 그렇죠. 않을까 했는데. 알아주겠죠. 알아주고 애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룰을 체득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오해도 살 거예요. 너 가족한테 정이 없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야, 우리가 뭐 회사 사람들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야, 너랑 나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여러 가지. 그럴 때는 충분히 그분을 설명해야 돼요. 제가 가족이 아니고 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뭔가를 잘해고 보고 싶어서 뭔가를 답을 찾아야 되니까 저는 더 잘하고 싶어서 더 부모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라든가 뭔가 그걸 부분을 설명해줘요. 이게 내 룰인 거지. 그런 나의 말투나 나의 내용이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근데 그 6개월 동안 나도 터질지도 몰라. 그러면 다시 새제비야. 새제비도 아니지. 다시 처음도 아니지. 더 힘들어지는 거지. 내가 직원한테 맨날 칭찬하고 잘해줬어. 그러다가 한 번 내가 감정 때문에 팍 터지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마음이 돌아섰어. 한 번 돌아서면 15번은 칭찬해줘야 돼. 그렇잖아. 한 번 이 사람의 마음이 돌아섰어. 내가 괜히 감정적으로 오해하고 화를 내서. 그때 다음에 한 번 잘해준다고 그 마음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와요. 5배에서 15배는 해야 된다고. 15배.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면 15배의 고통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돼. 물론 실수했어도 그냥 가면 되지. 계속해서 더 잘하려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질문 더 있나요? 아니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엄마, 아빠, 친구들 사랑해요. 괜히 시켰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상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BC 소장 임초롱이었고요. 매주 일요일 1시 이런 워크샵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또 진행되는 정규 커리큘럼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